혹시 서울 사는 김모인씨? 13월에 월급 받아가세요. 여러분, 드디어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연말정산 듣기만 해도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죠? 저 역시도 연말정산 뭐부터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직장인들을 위해 어려운 거 다 빼고 실전에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연말정산 도대체 왜 하라고 하는 걸까요? 연말정산은 작년 동안 우리가 납부했던 소득세랑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보고 정산하는 과정인데요. 쉽게 말해 내가 이미 낸 세금과 내야 하는 실제 세금을 비교해보고 더 낸 사람은 환급, 덜 낸 사람은 납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면 공제를 해줘요. 이 공제를 통해 내가 진짜 내야 하는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오는 거죠. 근데 공제니 결정세액이니 이미 용어부터 좀 어려우시죠? 그럴 줄 알고 알아두면 좋은 용어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공제라는 게 뭘까요? 공제는 무언가를 뺀다는 의미로 연말정산할 때 보이면 특정 금액을 빼준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낼 최종 세금은 적어진다고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소득공제란 소득을 줄여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원래 세금은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데요.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내가 1년 동안 번 소득이 줄기 때문에 이에 부과되는 세금도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 공제 같은 건 내가 특별히 공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홈택스에서 누락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나 도서공연비 등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면 아깝겠죠? 세 번째로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이라는 것에서 세금을 바로 빼주는 과정인데요. 아까 소득공제를 받아서 뺄 거 다 뺐죠? 그럼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돼요. 이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바로 빼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보통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훨씬 세금 감면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은 이 모든 공제들을 다 하고 결정된 진짜 최종의 세금을 말해요. 이 금액이랑 내가 기존에 낸 세금을 비교해보고 많이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납부 하는 것이죠. 오케이, 이제 어디 가서 용어 가지고 대충 아는 척은 할 수 있겠다면 바로 실전으로 가서 이번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우선 이번 연말정산 기간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만약 이번에 연말정산하지 못하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할 수도 있긴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제 직장인 근로자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서류만 딱 말씀드릴게요. 바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 연말정산 간소화에 포함되지 않은 증빙자료 세 가지입니다.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우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는 보통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작성하라고 서류를 주거나 홈택스에서 작성하라고 안내가 올 거예요. 이건 크게 어렵지 않으니 그냥 읽어보시고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들어가서 이렇게 내가 이 회사에서 근무한 월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이 돋보기들을 다 눌러주면 알아서 사용 내역이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경, 렌즈 구입비나 계좌로 보낸 월세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문의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 원래는 안경점에 직접 가야 하지만 대형 체인 안경점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해주기도 하니 확인해보세요. 저도 이번에 안경점 홈페이지에서 누락된 렌즈 구입비 영수증을 발급받았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누르면 PDF로 저장이 되는데 이것만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은 직접 발급기관에 요청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건 모르면 못 받는 공제이니 꼭 챙겨가셔야겠죠? 대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말합니다.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월세 지출 증명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이 서류를 떼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입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고 직장에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공제가 됩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는 최초 1회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이번에 해두면 편리하겠죠?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중에 뭘 쓰는 게 좋냐는 말이 있죠? 체크카드나 현금은 30%까지 공제해주지만 신용카드는 15%까지만 공제를 해주니 참고해주시고요. 도서, 공연, 박물관 등 사용분은 30%까지 공제해주는데 여기에 올해는 영화 관람료 사용분도 추가되었습니다. 게다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40%까지 공제해주는데요. 22년도 7월부터 12월 31일분에 한해 대중교통 사용분을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하니 꼭 챙겨야겠죠? 이외에도 학점 인증 교육비, 기부금 등 홈택스에서 제공해주지 않고 알아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은데요. 개개인에 따라 해당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보시고 더 많이 환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머니모이는 여기까지. 알면 알수록 더 받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다들 여기까지 시청했으면 이제 조금은 감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모두 틈틈이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두둑히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